네, 오늘 호텔을 주제로 두 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요. 제가 오면서 호텔에 들러서 딸기 케이크를 한번 사 왔습니다. 저는 호텔에 가니까 갑자기 문득 빙수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한동안 애망빙이 화제거리였었잖아요. 교수님 네. 빙수 좋아하시나요? 네. 지금 애망빙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인지 교수님 아세요? 아 저는 최근에 들었어요. 애플망고 빙수. 맞습니다. 네. 호텔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빙수들이 있고요. 연도별로 이런 시리즈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조선 호텔에는 수박 빙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망고 빙수라든가, 그리고 그 코엑스, 그러니까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망고하고 토마토 의 그런 조합을 이룬 빙수들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포시즌스 호텔에 무려 12만 6천 원짜리 애플망고 빙수가 있어요. 굉장히 비싼데 이런 호텔에서 판매하는 빙수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교수님? 네, 호텔에서 만드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네, 호텔이니까. 근데 이제 그 최상의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의 토핑을 제작을 하는데 조리를 하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어떤 호텔에 뭐 젤리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빙수하면 얼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얼음을 그냥 얼음을 갈아서 쓰는 게 아니라 유기농 우유를 갈아서 직접 뭐 꿀하고 잘 배합을 해서 쓰기 때문에 맛을 배가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비싸기도 한데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심리, 체험 소비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게 사 먹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또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호텔에서 이런 먹거리와 관련된 프로모션 하면 가장 단연코 좀 돋보이는 게 딸기 뷔페가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다양한 이런 그 딸기를 재료로 한 어떤 그 식음료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뭐 딸기 외에도 과일, 다른 과일을 좀 이용한 그런 프로모션이라든지 다른 호텔의 프로모션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교수님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호텔 출신이다 보니까 또 프로모션을 많이 봤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호텔마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얏트 호텔의 계열에서 그 하는 안다즈 서울 강남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프로모션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프로모션 패키지는 뭐냐면 프로모션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객실하고 꽃다발, 그리고 뭐 플라워 데코레이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모액상동 샴페인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다음 스파라든지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패키지인데요. 그리고 또 그 이용한 고객이 나중에 웨딩을 예약을 하면 추가적인 혜택을 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또 호텔마다 프로모션이 많이 있는데 뭐 워커힐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겨울철에는 뭐 캠핑을 한다든지 야외에서 뭐 그런 프로모션도 있고, 해외 사례를 들어보자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 미국, 그다음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로즈우드 호텔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고객이 이제 고객을 위한 그런 향수 버틀러 서비스가 있는데, 고객이 체크인하는 순간부터 원할 때 아무 때나 전화를 버틀러에게 하면 은쟁반에 10 가지 향수를 가지고 문 앞에 짠 하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향수가 그냥 일반 향수가 아니고 뭐 불가리라든지 샤넬 넘버 5, 코코 마드모아젤이라든지 에르메스라든지 프리미엄 향수를 가지고 온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외국의 호텔에 보면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그런 스파 리조트인데, 그곳에서는 포르쉐를 대여해 주는 그런 또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고객이 원하면 포르쉐, 뭐 박스터라든지 파라메라 고거를 선택을 해 가지고 4 시간 동안 혼자 운전을 하면서 해변을 즐길 수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는 줄 몰랐는데 향수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 포르쉐 굉장히 네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프로모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5 성급 호텔 프로모션 보니까 교수님 뭐 모엑시앙똥이라든지 아니면 돈페리뇽이라든지 샴페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쵸. 물론 그 최근에도 보면 국내에서 시그니엘 호텔 같은 경우에는 돈페리뇽하고 캐비어 굉장히 또 캐비어는 비싸지 않습니까? 한 75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프로모션 상품들도 있고요. 한때 JW 메리엇 같은 경우에는 돈페리뇽 그 샴페인을 이용한 눈꽃 딸기 빙수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혹시
들어봤죠? 네. 곳이었죠.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던 게 빙수 하나의 가격이 8만 원대였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이 눈꽃 딸기 빙수에 그 돈페리뇽이 한 병이 아니라 한 잔이 들어가는데 그런 가격대의 빙수를 판매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딸기와 그 샴페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귀여운 여인. 그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그 백만장자와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또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였는데요. 그 기억나는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백만장자들을 보면 항상 전 세계를 누비면서 집이 아닌 호텔에서 좀 장기 투숙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의 장면을 보면 이 룸 서비스로 샴페인과 딸기를 룸 서비스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동안에 어렵게 살아온 줄리아 로버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뭔가 고급스러운 이런 샴페인을 마신 게 인생에서 사실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맛있게 이 샴페인하고 딸기를 허겁지겁 먹다가 욕실에 갔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백만장자가 생각할 때는 왜 안 나오지? 혹시 술 한잔 했다고 이상한 약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욕실에 딱 문을 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줄리아 로버츠가 무언가를 딱 숨겨요. 이걸 본 이 그 백만장자가 바로 나가라고 소리를 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뭔가 약을 한 게 아니었고요. 예쁘게 좀 이 남성 앞에서 보이고 싶은 이 줄리아 로버츠가 허겁지겁 딸기를 먹으면서 딸기씨가 치아에 꼈던 거예요. 그래서 치실로 그거를 빼고 있다가 남자가 보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이들의 사랑이 더 싹 트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호텔에서 저희가 그 호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샴페인과 딸기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그 호텔 어떤 해외여행을 준비를 하면서 호텔을 쭉 이렇게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내 호텔들을 보다 보니까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호텔의 그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좀 다양한 이런 액티비티, 아까 프로모션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미있는 또 다른 그런 액티비티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요즘은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풍토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호텔마다 브랜드 호텔에서는 액티비티를 프로그램을 많이 추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MZ 세대는 특히 여행에서 숙박이나 항공보다 체험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 뭐 아낌없이 지출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액티비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인제 제주 호텔 신라에서 액티비티를 봤어요. 그거는 요트 세일링이라고 하는 요트를 타고 바다에서 1 시간 반 동안 낚시 체험을 하면서 석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주 중산간 초원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승마 체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과 정서적인 교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뭐 삶의 질 높이기도 하고 그런 액티비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 교수님 혹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액티비티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제 호텔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요트나 승마 이런 것도 즐기는 것이 있겠지만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워터파크 아닐까요? 아. 그것을 제일 즐겼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아이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워터파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물놀이를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속초에 있는 롯데호텔앤리조트에서는 그 바다를 조망하면서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도 있고요.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 근방에 또 더 위크앤 리조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바다를 조망하면서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른이들을 또 위한 그 워터파크가 있는데 뭐냐면 어른들은 좀 쉬기도 하고 쉼과 힐링을 좀 해야 되잖아요. 몸에 재충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그 속초의 한화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워터피아라, 설악 워터피아라는 리조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선 천연 온천물을 이용한 그런 그 액티비티를 준비해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여름에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워터파크 관련해 가지고 좀 알아보다가 바다는 좀 가기가 좀 싫고요. 실내에서 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실내에서 그런 서핑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쭉 이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비싸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좀 저렴하게 이런 호캉스
호캉스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상품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 그렇죠. 호캉스 요즘 많이들 다니시는데 호캉스를 어느 호텔에서 즐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틀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호텔 신라라든지 신라 스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거지만 요게 다 신라 호텔 계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 하면 말 그대로 5성급 완전 그 럭셔리한 호텔이고, 그 신라 스테이는 비즈니스 호텔인데요. 스마터 스테이라는 운영 철학을 가지고 비즈니스 호텔을 만드는 거예요, 신라 호텔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 저렴한 호캉스를 즐길 수도 있거든요. 신라 스테이라는 그 비즈니스 호텔에서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뭐 3성급이고 4성급이고 조금씩은 틀리지만 호텔마다 시기에 따라 틀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생맥주 무제한 프로모션이라든지 아니면 신라 호텔 그 곰돌이 인형이 상징이거든요. 신라 스테이의 상징인데 그 곰돌이 인형 굿즈 증정 프로모션이라든지, 그래서 고객들이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검색을 해 보시고 좀 보시면 저렴한 호텔에서도 충분히 즐거운, 그리고 만끽할 수 있는 호캉스를 즐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맥주 무제한 프로모션 굉장히 땡기는데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데 뭐 5성급, 4성급, 3성급 이렇게 하는데 이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아, 네. 우리나라가 원래는 아시겠지만 특 1급, 특 2급, 뭐 1급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게 이제 1971년부터 쭉 특 1급 무궁화로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나누다가 이제 2014년 9월에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별로 한번 등급을 나누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성급부터 5성급까지 호텔을 나누고 있는데, 5성급이면은 말 그대로 최상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두바이의 어떤 호텔은 7성급, 6성급 뭐 얘기를 하는데, 6성급, 7성급은 이벤트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마케팅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5성급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3성급과 5성급 차이가 뭐냐? 그러면 3성급은 레스토랑이 몇 개가 있느냐? 레스토랑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4성급이면 무조건 레스토랑이 1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5성급이면 레스토랑이 3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3성에는 없어도 되는데 4성급에서는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연회장이라든지 국제회의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든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5성급은 말 그대로 가장 최상의 침구라든지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레스토랑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등급의 차이를 나누고 있는데요. 물론 3성급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5성급처럼 만족도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왜 5성급을 못 따느냐? 레스토랑이 하나밖에 없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는 좋은데 3성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호텔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이 가격들도 나뉠 텐데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호텔 1박 하룻밤 자는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할까요? 그렇죠. 호텔, 굉장히 비싼 호텔은 말 그대로 1 박에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호텔도 있어요. 그런 호텔은 시그니엘 서울, 뭐 로얄 스위트라든지 아니면 그랜드 워커힐에 에스톤 하우스라고 있어요. 에스톤 하우스도 1 박에 2천만 원 정도 호가를 하는데, 물론 그런 곳은 이제 웨딩도 많이 하고 있어요. 웨딩 행사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게 웨딩 행사,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곳이 두 군데를 꼽자면 신라 호텔 영빈관하고 그다음에 워커힐의 에스톤 하우스거든요. 그 에스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웨딩으로 결혼식을 위해서 대여를 하면 대여료만 4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웨딩 한 건 하는데 한 2억 정도 뭐 소요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투숙할 때 1박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그 1박 기준을 보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호텔 신라하고 신라 스테이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신라 호텔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한다고 쳤을 때, 그리고 디럭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일이 한 38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주말이 한 55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신라 스테이 같은 경우는 뭐 평일이 뭐 13만 9천 원 정도, 그리고 주말이 15만 9천 원 정도, 이렇게. 물론 요건 정확한 건 아니고 그때그때 차이가 있어요. 예, 근데 거의 기본적으로 좀 이 정도의 차이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면 저도 이제 여행 준비하면서 아고다 또는 뭐 부킹닷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보다 보면 호텔들의 그런 가격이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다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홈페이지에서 할 때하고 또 저도 어제 인제 가족 여행을 위해서 검색을 했었는데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했을 때는 또 아고다나 그런 데보다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앱에서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앱 사이트를 가진 회사에서 뭐 어느 호텔에 객실을 몇 개씩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10 개, 20 개씩 하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하게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객에게 판매할 때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회사들만의 마진율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몇 개를 살 때 호텔에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원가를 저렴하게 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기도 하고요. 마치 이제 우리가 항공권을 똑같은 항공권을 사더라도 여행사마다 가격이 조금 다르듯이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